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무 상담 강동석입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고 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식 종목부터 생각하실 텐데요. 싸의 강남스타일이란 노래입니다. 유튜브 조회 건수가 4,650만 건, 7월 15일에 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하루에 100만 건 이상 조회됐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반응도 뜨겁고 각종 패러디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차별성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만의 차별성 있는 또 대응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8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처서인데요. 여름이 가고 또 신선한 가을을 맞게 된다는 절기입니다. 바람도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의견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이명식 전문가님과 하창몬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8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조화제약입니다. 연가시에서도 나왔던 종목이었고 또 윈다졸도 실제로 있는 또 구충제더라고요.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는 후발주로서 뒤늦게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앞서 앵커님이 소개한 것처럼 최근에 상영하고 있는 연가시에 일부 출자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관 산업을 그러한 마케팅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화제약의 경우 중요한 것이 금년 상반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전년도의 경우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특히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의 경우에는 65%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의 경우에는 현재 일단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난 5월달. 그 다음에 지난 7월달 4,000원대에서 일단 바닥이 형성이 됐고요.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된다면은 7월 말이죠. 예, 강한 장대 음봉이 나타났던 5,200원, 300원대에서 단기 저항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5,200원, 300원대의 매물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현재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5,200원, 3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탄력을 받아가지고 5,500원대 이상의 상승 흐름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화제약의 경우는 복제 대지를 이용한 형질 질환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강 기능 보조 식품 이쪽에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5,200원, 300원대권까지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안랩입니다. 매수가 11만 9,4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아무래도 대선 테마주다 보니까 전망이 어려우실 것 같지만 하창모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안랩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망이 어렵죠.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8월 20일 날, 이번 주 초가 되겠죠.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선 테마주들이 잠깐 움직였었고요. 실제로 지금 박근혜 관련주들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안랩이라든지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은 잠깐 반등한 힘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 교수가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뭘 하겠다 그런 표시를 안 하고 있죠. 7월 중순 정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였습니다만은 아직 최근 한 달 정도는 잠잠하지 않나 보겠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일단은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연초처럼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흐르는 대선 테마주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뭐 약간은 그러니까 정치인과 바로 연결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뭐 예전에 박근혜 관련주들이 경봉이나 이런 것처럼 뭐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대선 테마주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금 안넷 같은 경우 한 12만 원 밑에 조금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 뭐 보완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대선 테마주를 보는데 시장에서 지난번에 나온 대로 이제 9월 초순 정도에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대표가 당선이 되죠. 아마 그때 정도의 안철수 교수의 어떤 자기 입지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금 지루한 행보의 장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약간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있었죠. 뭐 안철수 기부재단이 뭐 선거법에 위반된다 만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민주통합당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될 때 그 점에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잠깐 차트 같이 보신다 그러면 사실 지금 안철수 안랩의 그 차트는 별로 볼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순 정도에 급등할 때 이때는 이제 그 책을 출간했죠. 그것 때문에 좀 급등했었고 최근 같은 보면 조금 쉬고 있다는 겁니다. 훅 빠지지도 않아요. 쉬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안랩에 대한 시장 개미 투자가 일반 개인 투자가의 기대감이 녹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뭐 속칭 말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복불복입니다. 어떻게 갈지는 실제적으로 안철수 교수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서 올라오면 그때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두 번 갈 수도 있고 한 번 가다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올라올 때 글쎄 한번 올라온다면 아무래도 보통 8, 9% 오르니까 뭐 12만 5천 이상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올 때 딱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매수가는 36,856원에 비중이 25%, 목표가, 손절가도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 여부도 함께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이명시 전문가님. 네, 그 솔브레인의 경우 최근에 그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에 그 일부 그 저축은행과 관련된 그 금융회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악재가 일단 소멸된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최근에 뭐 저축은행 사태 이러한 그 리스크가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 작년 그 연말 그 초였었는데 이 가격대가 한 3만 7, 8천 원대였습니다. 이 가격대를 현재 그 회복한 상황이긴 한데 9월 15일을 그 분기점으로 해서 그 보유예수 물량이 일부 그 기관 투자가 갖고 있는 보유예수 물량이 한 90만 주 그 출회가 됩니다. 이 가격이 3만 한 3천 원대 가격인데 이 가격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 3만 6천 원대에서 현재 그 소폭 그 수익이 난 상황이긴 한데 20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는 시점이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한 3만 6천 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성급히 팔 필요는 없고요. 5일선인 한 3만 8천 원? 7,000원, 8,000원을 이탈할 때는 일단 뭐 보유 비중 한 50% 정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 나머지 그 물량의 경우에는 그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뭐 반도체라든가 그 디스플레이 부분 이쪽 그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적 개선 이거를 그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유해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영업 환경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온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4만 3천 원권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뭐 3만 7천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에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계속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뭐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하고 있고 오늘 2.06% 상승하면서 17만 3,500원 선입니다. 가격은 7만 1,000원이라고 하셨어요. 20%라고 하시는데 하창무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은 뭐 최근에 보면은 정유주 중에서 화학주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그래도 정유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8월 반등에 가장 뭐 선봉에 서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뭐 글로벌 국제 유가 자체가 WTI가 한 95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또 이제 2분기 정도는 사실 SK이노베이션이나 정유 회사들이 약간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또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 개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 조금 살펴본다 그래도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는 조금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 좀 이어질 수 있다 보겠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상승 탄력이 얼마까지 갈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제가 차트 잠깐 같이 보겠는데요. 좀 복잡하게 그어놨죠 차트를. 네, 15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15만 원을 돌파했다는 것이 이제 8월달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갑니다. 종합 주식이 양봉을 그리면서 간다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대기세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은 17만 원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은 제가 빨간선 21선이 따라오는 시간을 좀 기다리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약간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상승 탄력이 조금은 주춤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수준의 종합주가지수였던 정체된 흐름과 거의 유사하다 보겠고요. 잠깐 주봉 관점에서 보면 딱 기로에 있습니다. 제가 고점을 찍었던 2011년도 4월 이후로 하락 트렌드 라인을 그어놨었는데 물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한번 재상승, 새로운 추세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오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땐 가격을 좀 정리해 드리면 실제적으로 한 16만 한 5천 원 전후 가격을 약간은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한다면 이런 종목은 굳이 목표가를 뭐 정해놓고 20만 원, 19만 원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수준의 어떤 그 상승 랠리를 조금 즐기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과연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갈 것인데 그것이 쉴 수 있는 조정을 보이는 가격대가 얼마인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16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할 것 같고요. 16만 5천 원에서 만약에 반등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16만 5천 원에서 조금 밀린다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 트렌드 라인에 다시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더 랠리를 즐기시고 또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16만 5천 원을 일차 조정폭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이 다시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93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497선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매수가 4,800원에 비중이 50%. 보유해도 될까 문의하시는데요. 오늘 0.99%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5,100원. 어느 정도 이익은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명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흐름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충분한 저점을 찍고 상승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한 1,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진전기 경우에는 금년 5월 달과 그다음에 10월 달 초과압 전력 기계와 관련된 그런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순차적으로 한 매출액이 38%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유럽발 변수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현재 침체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같은 업체인 효성이라든가 특히 LS 그룹과 같이 연계해서 주가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진전기의 경우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아주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녹색선이 61선인데요. 201선의 저항을 받고 61선의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선이 가파른 상승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4,800원대가 강한 그런 지지 라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8월 초에 보여줬던 거래량과 같은 거래량이 추후에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은 6,000원, 6,500원을 향한 장기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부양 논란으로 인해서 시장의 일부 산업재 섹터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초과압 시장에서 국내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선전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지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6,000원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화승 RNA입니다. 매수가 24,500원에 비중이 30%, 매수가 회복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역추적해보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2011년 6월쯤 사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0.42% 하락하고 있고요. 11,750원입니다. 좀 손실이 크신데요. 하창범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화승
RNA죠. 화성 RNA. 화성 RNA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이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 보면은 많은 뭐 10만 개의 부품이 있다 그럽니까? 그 많은 부품 중에서 호스, 그러니까 호스를 만드는 어떤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로 현대 기아차에 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뭐 그냥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 760억이네요. 760억 정도 되는데 작년 2011년도 기준만 놓고 보면 회사가 매출이 한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한 460억 정도 나왔죠. 영업이익이 460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760억밖에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싼 겁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것이 보통 이때 표현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주가는 잘 안 가죠. 제가 왜 안 가나 좀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회사 약간은 그 걸리는 부분이 차입금, 빚이 좀 많습니다. 이자가 좀 많은데요. 자기 자본이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차입금 규모, 그러니까 빚이죠, 빚. 차입금 규모가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이 오히려 조금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외부 자금을 차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비용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거의 뭐 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일부 다른 어떤 세력이 회사는 좋습니다만은 베팅해서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다는 거죠. 항상 그 자금 상태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가장 중요한 재무적 리스크를 갖고 있으면 주가는 거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고난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미 화성 RNA가 발음도 어렵네요. RNA가 부채 비율이 많다는 것은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이자를 한다면 언젠가는 시간이 문제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전략 드리면요. 우리 투자가님이 24,500원이면 너무 이제 24,500원에 고집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갈 때는 2010년도는 한 뭐 34,000원까지 갔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근에 보면 2년 이상 하락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으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지지할 때가 왔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지지하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한 11,000원 정도 지지할 가능성이 많죠. 11,000원 정도 지지력을 좀 보인다면 종목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그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근데 이제 올라가는 데는 아까 과거에서 보시다 지금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11,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셔야겠네요. 다음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매수가 8,422원인데요. 오늘 매수하셨고 또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세요. 오늘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지문 인식 기능이 확대되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명식 전문가님, 오늘 상한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아나이라든가 KG 이니시스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의 순환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요즘 모바일로 쇼핑도 하고 증권 거래도 하고요.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러한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날로 커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의 경우 일단 차트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사이버 결제의 경우 큰 흐름을 보면은 작년 12월과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금일 대량 거래와 함께 9,300~400원대의 매물벽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의 상승 랠리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보면 아직까지 21선과 5일선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장중 눌림목 조정이 전개된다면 9,300원대에서 눌림목 조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5% 이상 추가 상승한다면 큰 수익이 발생할 텐데, 내일 적어도 한 5% 이상 나온다면은 한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한국 사이버 결제의 월봉 추세를 보면은 참 이상적인 게, 보시면은 2005년도에 주가를 금년 초에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박스권 흐름을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낸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개선된다고 하면은 단순한 뭐 거품이 아니라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신고가 종목 눈여겨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국 사이버 결제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매수가 11,900원에 비중이 30% 보유해도 될 가게 문의하셨는데요. 하창범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GS글로벌은 뭐 GS그룹의 종합 상사회사죠. 이제 GS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종합 상사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이라든지 무역, 철강 뭐 관련해서 모든 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면 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우리 경기 민감주로 봐야겠죠. 이제 뭐 상사이기 때문에 이제 무역 쪽이나 이런 거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되는데 뭐 사실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거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에 좀 묻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물론 조금 흘러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자체 이제 시장 반등에 조금 동참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글쎄 GS글로벌이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종합 상사회사들은 길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약간은 박리담의 사업이죠. 박리담의.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순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는 10% 밑으로 떨어지는 상당히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어떤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 사실 별로 저는 글로벌 글자 붙은 회사들은 별로 투자를 잘 안 권하는데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안 권하는데 약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12,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최소한 아무래도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도 한 12,000원 밑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한번 사볼 만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바로 올라가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2,500원 정도에 조금 더 횡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난 뭐 가장 가까이 4, 5, 6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저항대를 좀 안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대부분 한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종합주가지수 대비해 가지고 밑에 있다는 것은 매기세가 많이 몰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또 2,800억 정도로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늘 시가총액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항상 중요합니다. 덩어리가 커야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작은 종목이라는 거 또 상사가 갖고 있는 환 리스크도 좀 있네요. 제가 빼먹었는데요. 외환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통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지금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나겠죠.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 투자가님이 어떤 매수가에 조금 유리한 가격이 있긴 있는데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가가 유리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 그림에서 보더라도 약간은 바닥은 찍었지 않느냐. 그게 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좀 보유하시고 일단 이것도 똑같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실적 돌아오면 좀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12,000원 정도에서 가격 지지하는 거 보시고 만약에 한 13,500원 정도에서 또 저항이긴 한데 여기서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이 종목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13,5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세요. 네, 또 한번 13,500원이 왔을 때 저희 종목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838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큰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또 종목 상담 한 번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매수가 89,288원에 비중이 15%인데요. 매수가 회복이 궁금하다 하세요. 1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시네요. 이명식 전문가님. 네, 요번에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추가적으로 강하게 들어갔으면 어떨까 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GS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복합 화력 발전소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정유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 손실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가격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현재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국면은 다소 오버슈팅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일부 차익 실현하기도 그렇고 추가 매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해 나가되 추가적인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 하면은 적어도 63,000원과 65,000원대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한번 1년 더 고생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일부 에너지 관련주의 경우는 역사적인 저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의 경우 지난 금년도 상반기 75,000원대죠. 예, 이 가격대만 돌파한다면은 계속해서 뭐 8, 9만 원을 향한 상승 흐름은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으면은 꼭 63,000원과 65,000원대 눌림목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매수해 나가시고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일단 계속해서 장기적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가는 시장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497선입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국내 금융권이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회사가 올해 초 선언한 비상경영체제의 단계를 넘어 감원과 감봉, 의무휴가 등 비상카드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임직원 감봉과 의무휴가제 등으로 불황을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카드와 보험사는 인력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경영진 연봉을 10% 깎기로 했고 KB국민은행이 의무휴가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카드사와 보험사도 본격적인 구조조정 준비에 나서고 있어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은 59.5%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전국 558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6만여 명에 대한 취업률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조금 오른 반면 일반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계열별로는 교육의학 계열이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졸업생이 3,000명을 넘는 대형 4년제 대학 중에는 성균관대가 취업률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원광대, 고려대, 인하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는 취업률 정보 공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의 기업 공개, 즉 IPO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뤄진 IPO 9건 가운데 중소기업은 5건으로 전체의 55.6%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 IPO는 2001년 이후 매년 80% 이상 꾸준히 유지하다가 지난해 70%대로 떨어진 후 올해 상반기에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중소기업의 IPO가 크게 부진하면서 IPO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대기업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1%대로 내렸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부동산 수요와 가격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전년 대비 2.1%에서 1.8%로 내렸습니다. 이는 7월에 하향 조정한 한국은행의 2.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해온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 탓에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최근 한국의 고용 실적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자영업자의 고용 증가가 민간 소비 회복을 강하게 뒷받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문 팀장님과 이명식 전문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또 기다리겠습니다. KT 올레 IPTV 184번에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활기차게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